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무릎이에요. 무릎. 무릎의 여러 변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무릎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번에 보령의 바코디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무릎에 대한 뭔가 궁금증들이 꽤나 많으셨고 또 어떤 분께서 무릎에 대한 출첵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오늘 한번 무릎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무릎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잠깐만. 어, 무릎의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때,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의 변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오다리, 왼쪽에 보이시는 오다리 변형이라든지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O자처럼. 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X다리 변형이 우리가 정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흔한 무릎의 변형이에요. 그다음 그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관찰했을 때, 옆에서 무릎의 모양을 관찰했을 때도 다양한 변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쉽게 두 가지 변형으로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뒤로 무릎이 꺾여 있는 변형인 전반슬 변형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또 뒤로 꺾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약간 구부러진 무릎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꺾여 있거나 또는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무릎의 변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무릎의 변형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 보실 텐데 무릎의 네 가지 변형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처음 두 가지, 왼쪽에 보이시는 첫 두 가지는 X다리 또는 정면 또는 뒤에서 관찰할 수가 있겠죠. X다리 또는 O다리의 변형을 한번 보실 거고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의 변형인 구부러져 있는 무릎 또는 뒤로 완전히 꺾여 있는 무릎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릎의 변형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겁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대퇴부, 허벅지와 하퇴부, 종아리 부위가 일직선을 잘 이루고 바르게 서 있는 하퇴, 하지의 정렬 상태죠. 바른 자세, 하지의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을 보시면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죠.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사진이 좀 잘못되었네요. 왼쪽을 보시면 좀 구부정하고 제일 오른쪽 사진은 뒤로 좀 꺾여 있는 무릎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좀 잘못 올려놨네요. 어쨌든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정상적인 하지 정렬의 상태이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정상보다 구부러져 있는 무릎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보여드렸어야 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렇게 약간 구부정한 무릎의 사진이 아니라 뒤로 완전히 꺾여 있는 무릎의 사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먼저 여러 옆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우리 체형 검사상 볼 수 있는 무릎의 형태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의 네 가지 옆면, 측면 자세를 보실 수가 있고 4번에 있는 저 자세가 전체적으로 바른 측면 자세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릴 무릎 쪽 부위를 보시면 대퇴부와 하퇴부가 일직선을 잘 이루고 무릎 쪽이 뒤로 꺾여 있지도 않고요.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지도 않죠. 반면에 1번 분을 한번 볼까요? 1번 분을 한번 보시면 바지에 가려서 자세히 잘 보이진 않지만
예측해 보기로는 무릎이 다소 구부러져 있는 무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구부러져 있는 무릎을 보여주고 있고, 체형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구분 등도 있는 것 같고요. 거북목도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2번 분을 보시면 다른 자세보다 하지 쪽의 자세를 좀 자세히 보시면 무릎이 정상보다 다소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을 또 확인해 보시면 1번 분 자세와 아주 유사하죠. 이분 또한 무릎이 다소 구부러져 있는 무릎을 보여주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모두 안 좋은 정상적이지 않은 무릎의 정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1번과 3번 분은 다소 구부러진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2번 분은 정상보다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렇게 우리 엑스바디 체형 검사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있다, 또는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특히 정면 또는 측면 사진을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측면 사진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측면 사진에서 내 무릎이 꺾여 있는지 좀 구부정한 편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들어주시면 개인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 쪽만 따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림이 좀 제대로 나오네요. 2번에 있는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의 정렬 상태이죠. 1번에 있는 다리가 앞서 말씀드린 뒤로 꺾여 있는 전반슬 자세라고 하는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이고요. 3번 분의 무릎의 자세가 무릎이 구부정한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1번과 2번 전반슬과 정상적인 무릎의 정렬 상태에서의 무릎의 모양이에요. 무릎의 모양. 자세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확연하게 무릎의 정렬 상태가 구분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무릎뼈 자체가 완전히 뒤로 꺾여 있구나라는 게 좀 구분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무릎을 스스로 뒤로 꺾고 있으니까 뼈의 모양, 관절의 모양도 저 겉보기에 보이는 저런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같은 관절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절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관절이 조금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관절 연골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관절의 반월판 같은 것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한번 예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부러져 있는 무릎에 대한 엑스레이는 제가 따로 구하지 못해서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것보다 꺾고 있거나 구부러져 있으면 무릎의 관절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 엑스레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릎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허벅지와 하퇴가 이런 모양, 이런 일직선인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전반슬,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무릎의 관절의 모양을 구성하고 있으실 거예요. 관절의 모양이 훨씬 더 압박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뒤로 꺾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이라든지 또는 관절 연골이라든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반대로 정상적인 무릎보다 좀 구부정해져 있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릎의 뒤쪽 편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쪽에 주름이 잡힌 그 부위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될 거고, 눈에는 지금 뼈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한 게 뼈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허벅지 앞쪽 또는 무릎 앞쪽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들에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특히 구부러진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처럼 이렇게 오리걸음 또는 무릎을 다소 구부려 놓고 걷는다라고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고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정상적인 상태보다 무릎을 구부려 놓고 걷는 분들은 뭔가 벌서는 듯한 자세가 되겠죠. 무릎이 굉장히 아플 수 있겠죠. 내가 정상적인 무릎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오리걸음 또는 가운데 사진에서처럼 무릎을 다소 저렇게 구부려 놓고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평지를 걷는다라든지 하면 충분히 무릎이 아플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진 무릎들도 무릎의 기능에, 무릎의 통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만 따로 좀 더 집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정상적인 무릎과 뒤로 꺾여 있는 무릎 또는 구부러진 무릎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사진 찍어 놓은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 거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서 있는 자기의 측면 자세를 한번 검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런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무릎 앞쪽이 찝히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무릎 앞쪽이 특히나 또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질환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릎의 연골연화증이라든지 무릎의 관절염 같은 것들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슬개건염, 무릎 앞쪽에 있는 힘줄, 우리 무릎뼈 있죠? 무릎뼈 아래쪽에서의 통증이라든지 바로 위쪽에서의 통증에 굉장히 많이 취약해지게 되고 허벅지의 통증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그다음 오금 쪽, 무릎을 항상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오금 쪽에서의 통증도 좀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이라든지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는 무릎들은 비단 무릎의 변형만 동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의 잘못이 주요한 잘못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면 무릎이 뒤로 꺾여 있음과 동시에 허리 쪽을 보시면 허리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꺾여 있어요.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꺾고 배를 내밀고 허리를 꺾는 과전만 자세와 무릎을 뒤로 꺾는 이 자세는 서로가 세트예요. 무릎을 뒤로 꺾으면 허리가 꺾이고요. 반대로 허리를 꺾으면 무릎이 꺾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슬 변형, 무릎이 뒤로 꺾이는 이러한 변형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위쪽을 확인해 보시면 허리도 같이 꺾여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이렇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허리를 교정하지 않으면 무릎이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중체를 교정해 놓지 않고 무릎만 교정을 한다라고 하체만 교정을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릎이 허리에 주는 영향보다 허리가 무릎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뭔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이 왼쪽 분께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하체에 대한 교정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 중체, 허리를 꺾고 있는 과전만 자세를 교정하는 데 더 힘을 쓰시라라고 권해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무릎을 뒤로 꺾는 자세와 허리를 꺾는 자세는 함께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구부정한 무릎은 그와 반대예요. 그와 반대. 어, 허리가 굽으면 무릎이 굽어져요. 허리가 굽으면 무릎이 굽어집니다. 반대로 허리가 꺾이면 무릎도 꺾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남성분의 사진을 보시면 구부정한 무릎과 함께 허리도 구부정하고 치골 쪽을 뭔가 앞쪽으로 툭 내밀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무릎을 펴기 전에 허리를 펴지 않으면 무릎이 펴지지 않아요. 반대로 허리를 펴놓지 않고 무릎만 아무리 펴봤자 그게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의 틀어짐은 반드시 그 위에 있는 상체, 중체 쪽에서의 변형과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약간 구부정한 무릎을 가지고 있다, 또는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무릎의 형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중체 쪽, 허리와 골반의 상태가 어떤지도 반드시 함께 검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 교정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측면에서 보는 뒤로 꺾여 있는 무릎 또는 구부정한 무릎을 외에 정면 또는 후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릎의 변형들이 있는데요. 처음 볼 수 있는 게 X다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X다리, O다리 같은 것들을. 그래서 먼저 알려드릴 게 X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과 발과 무릎을 서로 붙이려고 했을 때, 무릎은 붙지만 발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X다리라고 하죠. 그다음 전체적인 형태가 X 형태인 것 같아서 X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붙였을 때 발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발이 2.5 또는 한 3cm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X다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셀프로 검사를 해보실 수 있고 2.5cm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진단을 셀프로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상 다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외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요. 당연하게도 무릎의 각종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X 다리가 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내 다리의 근력은 정상적이지만 내 다리의 근력은 내 몸을 움직이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아주 잘 최적화되어 있고 정상적이지만 내 체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부하가. 갑자기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2개월 사이에 8kg가 쪘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리가 그 8kg에 대한 부하를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8kg를 받게 되니까 다리가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다리가 적응되어져 있는 그 환경보다 더 많은 부하가 갑자기 주어지게 되면 다리가 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리가 내가 증가하는 체중에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그러면서 휘어지지 않고 다리도 함께 발달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단기간에 체중이 또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다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부하가 증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체중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임신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더 많이 먹게 되면서 단기간에 체중 변화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그 아이의 무게 또는 양수의 무게도 추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 하지 근력이 충분치 못하다,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다리가 휘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미취학 아동이다가 갑자기 취학 아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책가방이라는 게 생기죠. 또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다가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책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지게 되는 거겠죠. 몇 킬로그램이 몇 킬로그램의 책가방이 어깨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다리는 거기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리가 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리는 여러분 한 몸을 움직이기에 적합하게 발달되어져 있어요.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임신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또는 갑작스러운 책가방 또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무게 같은 것들이 추가되게 되면 다리의 형태는 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휘어지기 아주 적합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부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내 다리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네. 내 다리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면 다리는 휘어질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사용 약증이 제일 많아요. 어, 다리의 역할이라는 게 사람의 몸을 지지하고 사람의 몸을 이동시키는 게 다리의 역할인데 적절히 지지하지도 않고 적절히 이동하면서 써주지도 않으면 걷거나 움직여주지 않으면 다리는 약해지겠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래 누워 있거나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다리는 약화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쉰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나가서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뭐 고무줄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서 노는 게 아니죠. 요즘은 더더욱 요즘은 더 달라져서 휴대폰으로 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할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어,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빠져버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혹시 우리 통깁스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통깁스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한 2주 정도, 4주 정도 통깁스를 하고, 통깁스를 빼면 팔이든 다리든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사용 약화예요. 무사용 약증이고요. 어, 아예 움직이지 않고 4주 정도, 2주 정도, 4주 정도를 어, 방치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약화와 약증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2달 또는 2년,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덜 사용해버리면 우리의 신체는 엄청난 약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특히 하지 쪽에서 약화된 하지들은 신체의 무게를 받치길 수 없는 충분한 힘이 없음으로 해서 다리가 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X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많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내 하체가 너무 약해진다든지 또는 동시에 부하는 많아지고 내 다리는 계속 약해진다라고 하면 현저하게 더 빨리 X 다리의 형태로 휘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X 다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체중이나 부하를 줄여주는 거예요. 체중이나 부하를 줄여주고 하지의 근력 운동을 실시해 준다라는 거죠. 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X 다리를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X 다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꺾여 있는 무릎이나 구부정한 무릎을 동반할 확률이 많아요. 네. X 다리만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요. X 다리이면서 전반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뒤로 꺾여 있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허리의 꺾임과 무릎의 꺾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골반에서의 교정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X다리의 경우에도 허리와 골반의 상태를 함께 교정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 위쪽으로 함께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다리를 한번 보실 건데, 오다리는 X다리의 반대죠. 무릎과 발을 붙이고 서보자라고 했을 때 발은 붙지만 무릎이 떨어지는. 어,
수치로 말씀드리면 2.5cm 이상 벌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다리 변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다리인 경우도 보시면 아까 우리 X 다리가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다리와 함께 구부정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다리와 함께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다리와 함께 구부정한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걸어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걷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오금 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골반은 정상보다 훨씬 더 벌어져 버리게 돼요. 특히 치골 라인 쪽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골반이 벌어지게 되면 골반 하부를 받치고 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것들을 동반할 가능성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정해지게 되고 무릎이 오다리로 휘어지게 되면 무릎 바깥쪽에서의 통증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무릎 안쪽 관절이 굉장히 많이 찝히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 쪽에서 무릎은 벌어지고 발은 좁아지게 되는 게 오다리의 변형이죠. 발이 좁아진 상태로 걷게 되니까 훨씬 더 불안정하게 되고 잘 넘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낙상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는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오다리와 가짜 오다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다리인가 가짜 오다리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다리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오다리예요. 둘 다 오다리예요. 근데 진짜 오다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섰을 때 오다리를 보여준과 동시에 무릎의 뼈가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진짜 오다리. 완전히 틀어지고 오다리가 되어 있고 오다리 형태로 굳어버린 퇴행성 멸가가 완전히 다 일어나 버린 오다리를 진짜 오다리라고 하는 거고요. 가짜 오다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만 보여주는 오다리인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오다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가짜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오다리를 보이지만 무릎뼈가 살짝 안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뼈가 다소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게 가짜 오다리이고 훨씬 더 예후가 좋다. 금방이라도 교정이 가능한 오다리가 가짜 오다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도 내가 진짜 교정하기 힘든 진짜 오다리인지 오다리인 상태에서 변형이 완전히 일어나고 굳어버린 진짜 오다리인지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특히 오다리를 보여주는 교정이 빨리 쉽게 가능한 가짜 오다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오다리인 경우에는 오다리를 이렇게 뒤꿈치와 발 앞쪽을 붙이고 섰을 때 오다리 형태를 보이다가 발끝을 벌리고 뒤꿈치만 딱 붙였을 때는 오다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짜 오다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발끝을 딱 벌리면 다리가 딱 모양이 이쁘게 붙어지시는 분들은 가짜 오다리입니다. 진짜 오다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오다리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섰더니 오다리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리 모양이 굉장히 고다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가 자, 그 상태 그대로 무릎까지 구부려 보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 봤을 때도 무릎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잘 구부려지면 이런 분들은 진짜 교정하기가 쉬워요. 가짜 오다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교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진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도 다리 모양이 잘 곧아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릎을 붙이고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오다리이고 변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변형된 상태로 굉장히 많이 굳어 있는 상태라서 교정을 해도 가짜 오다리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느리게 천천히 교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가짜 오다리, 지금 검사를 해보았더니 가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른 빨리 진짜 오다리가 되기 전에 당장 빨리 뭔가 교정을 취해 주시면 훨씬 더 다리 모양을 이쁘게 빨리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다음 무릎에 관련된 통증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분 이 어머님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무릎이 구부정하면서 오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릎뼈를 보니까 안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검사들 뒤꿈치 붙이고 발끝도 벌려보세요. 또는 발끝을 벌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붙이고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이런 뭐 더 나아간 테스트들을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분은 진짜 오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다리이면서 굳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무릎의 변형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 또한 허리 라인을 보시면 허리 라인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허리가 좀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부정한 무릎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오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분은 교정을 하셔야 적절한 무릎의 교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의 형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젊은 남자분을 보시면 허리 라인이 아주 적절하고요. 허리 라인과 엉덩이가 이어지는 라인 아주 적절하고 무릎의 형태도 아주 일직선으로 곱고 바른 무릎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보이시는 남자분이라든지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머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정상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 있고 무릎도 굽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을 정면으로 아까 돌려서 봤더니 오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릎의 변형들은 허리의 변형과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게 무릎의 이런 틀어짐, 오다리를 교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가짜 오다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가짜 오다리. 아까와는 반대로 똑같이 오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왼다리, 저 사람의 왼다리를 보시면, 무릎뼈가, 무릎의 딱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쏠려 있죠. 양쪽 무릎뼈가 안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 오다리, 교정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아주 교정하기 쉬운 그런 오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도 가짜 오다리인 것 같고, 그다음 그 상태 그대로 뒤꿈치를 붙여놓고 발끝을 벌려보세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아마도 다리의 모양이 아주 곱게 일직선으로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가짜 오다리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어,
가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옆으로 딱 돌려놓으면 이렇게 무릎이 뒤로 꺾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런 무릎을 가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좀 젊은 여성분들, 뭐 어, 거의 노인층을 제외한 모든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한 40대 정도까지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다리, 특히 그런 여성분들이 이런 오다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뒤로 꺾고 있으면서 생겨진 오다리 같은 경우죠. 반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생기는 오다리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진짜 오다리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거의 10대에서부터 한 40대 정도의 분들이 가지신 오다리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가짜 오다리인 경우가 많고 옆에서 돌려서 보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지 않고 무릎이 뒤로 꺾여 있으면서 오다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짜 오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 오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이런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무릎의 형태만 바로 바꿔주셔도 뒤로 꺾여 있는 무릎만 바로 바꿔주셔도 무릎이 바로 곧아져요. 바로 교정이 돼요. 엄청 교정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뒤로 꺾여 있는 무릎, 앞서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죠? 이렇게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가진 경우에는 허리도 함께 꺾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다리를 꺾여 있는 무릎과 함께 있는 오다리인 경우에는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교정해 줘야 되고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꺾여 있는 허리를 함께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짜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매우 교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런 꺾여 있는 무릎과 함께 오다리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꺾인과 동시에 허리가 꺾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많다라는 거죠. 네. 허리의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허리가 꺾여 있을 가능성이 많고 허리가 꺾여 있으면 무릎이 함께 꺾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다리나 전반슬 또는 구부정한 무릎, 그다음 오다리, X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저희 쪽에서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PT770이 가장 중요하겠죠. 휜다리 교정 및 보행 교정으로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PT770을 좀 챙겨서 잘 입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 특히 무릎의 변형이 심하신 분들 또는 골반의 변형이 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의 변형이 심하신 분들은 이 PT770을 입었을 때 이 PT770의 윗부분이 계속 한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치 치마가 돌아가듯이. 똑같은 원리로 무릎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변형되신 분들은 저 무릎에 동그라미 노란색 저 동그라미 있죠. 저 동그라미의 가운데 검정색 선이 무릎 쪽에 있는 저 가운데 선이 계속 가운데를 맞춰 놓아도 한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그래서 옷이 무릎 쪽이 계속 한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무릎이 조금 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 검정색 선을 계속 가운데로 맞추려는 시도 또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계속 저 무릎의 가운데 있는 검정색 선이 안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계속 더 바깥쪽으로 보내서 입으려는 시도를 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옷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입는 바른 자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함께 하셔야 되는 게 뭐겠어요? 허리와 골반을 교정하는. 네. 허리와 골반을 교정하는 중체 쪽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셔야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PT770, 내가 하지가 틀어져 있으니까 PT770만 입어야지가 아니라 하지와 함께 허리 쪽과 골반 쪽이 함께 틀어져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중체 쪽을 통해서 허리와 골반을 함께 교정해 주셔야 진짜 효율적으로 제대로 무릎의 교정, 하지의 교정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런 하지 쪽에서의 뭔가 변형들이나 통증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3월 달 바코디는 거의 다 끝나가고요. 4월 달에 또 바코디가 다 예정되어 있고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해당되는 가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역에 있는 바코디에 꼭 많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스스로의 궁금증이나 고민들을 마스터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니까 해당 지역의 바코디에 참여를 좀 열심히 많이 많이 해주셔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들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슬리밍고 그룹에서 일곱 번째로 잘생긴 남자, 정은상 마스터가.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무릎에 관해서, 네. 우리 자유판매사 사장님들은 오늘 특별히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이 강의해 주신 이 무릎에 관해서 전부 썸머리를 하셔서 우리 총판사방에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하셔서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창업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진행을 맡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도 역시나 스커트, 네, 제가 스커트만 한다면 웃는 분이 계시는데, 네, 웃지 마시고, 네, 스커트 우리 할 건데 어저께 65개 있잖아요. 근데 오늘 66개 가보겠습니다. 66개. 네. 그런데 지금 비디오를 안 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비디오 한번 켜보시고 우리 각자 스쿼트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비디오 켜신 분들 지금 현재 이 시간 비디오 켜신 분들 우리 저기 누가 체크해 줘야 되나?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 네, 비디오 켜시고 정은상 마스터님도 비디오 켜시고 네, 자 엉덩이도 한번 돌려보시고 골반을 한번 돌려보시고 허리를 돌려서 자 66개 오늘 스쿼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씩 6세트 그리고 6개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자, 가볼까요? 네, 스쿼트 하는데 손은 왜 돌려? 제가 돌리니까 다 돌리시네. 자, 시작해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벌리고 뒤꿈치로 일어나는 거 배에 힘 딱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세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부터 운동이래요. 5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6개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좋습니다. 아,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요. 저도 앉고, 네, 허벅지, 허벅지가, 허벅지가 어디 갔습니까, 허벅지? 아, 네, 물도 한 잔 드시고. 야, 우리 울산 남구정 멋집니다. 네, 저렇게 모여서 진짜. 아, 저기, 마산도 좀 앉으시죠, 이제. 저도 물 한 잔 먹고. 아, 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요, 지금 제주에서 창업설명회가 진행 중에 있죠. 어, 아, 나의 파일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있군요. 자, 화면을 공유하고 조금 뵙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이실까요? 네, 큰 화면으로 크게 잘 보이게. 오늘 3월 28일, 이제 3월이 벌써 다 지나고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 말. 시작. 모두에게 똑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잃고 남을 잃는 길이니 만장일치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이죠. 네. 읽어봤고요. 유재석 씨가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저도 유재석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시작과 도전이 두려울 때 기억하기 좋은 유재석의 마인드. 자전거를 어떤 아주머니에게 두발 자전거를 알려줬는데 음,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한 얘기인데 잘못해도 괜찮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 노력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몸이 기억한다. 이렇게 용기를 줬던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스스로 타게 되셨대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도전을 하죠. 선택을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전이 늘 두려움의 대상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네, 믿으면 네,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필터로 세상을 바라다보기. 놀라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네, 우리 엄태호 대표님께서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 우리 제주의 모습이죠. 제주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창업 설명회가 이렇게 멋지게 진행되고 있고, 네. 이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네. 제가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노윤희, 네, 자유판매사이신데요. 2019년, 지금 24년이죠. 19년 때는 제가 못 뵀지만, 제가 처음 한 3년 전에 뵀을 때도 이 몸, 19년도 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신하건대, 제가 옆에서 계속 뵀기 때문에, 이분은 이 다이어트를 위한 뭔가를, 안 하셨어요. 단지 우리 입는 바른 자세만 이렇게 입으셨는데, 어저께도 제가 제주에서 지금, 서울로 왔는데, 어저께도 제주에서 뵀을 때 이렇게 너무 요새 몸이 예뻐져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풍신풍신한 이 몸이 다 보시면, 네, 중체가 세상에 이렇게 밀려 나와서 배가 밀려 나와서 꺾이고 했었던 이 배가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 어디? 네, 우리 근데 이제 이런 배를 보고 자, 이런 자, 보세요. 맨 오른쪽에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네, 같은 사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푹신했던 분이, 자,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저께 저녁에, 예,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정말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단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만 입었을 뿐인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요분이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 90세 되신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가 지금 우리 노윤희 사장님의 지금 이 날씬해지고 예뻐진 모습을 보며 애비어서 못 봐주겠다며, 안 된다며.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은 참, 네. 네,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자, 우리 노인희 사장님, 네,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노인희 사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라, 나오라, 노인희, 나와라, 노인희.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총판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거 본인 맞으시죠? 네. 사장님, 요 네. 키가 몇 심- 킬로예요?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 제 사진 맞습니다. 네. 지금 키가 몇 첫 킬로셨어요? 사진 때가, 첫 사진 때가 110kg. 처음에 입을 때 당시 제가 110kg. 네. 아, 참 곤란합니다. 얼굴을 네. 모자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뭐 이미 다 네, 110kg. 네. 네. 대각선으로 지금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몇 킬로? 지금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88, 8 정도, 88, 아니, 7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음, 현장에서 봤잖아요, 이번은. 네. 80kg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몸무게 재본 적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지지난주가 제가 그 여수 나가면서 급하게 혼자 옷을 입는다고 입었는데, 네. 그 SM을, 미디엄을 제가 끼워서 입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제 건 줄 와. 알고, 입다 보니 미디엄을 제가 끼워서 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입고 갔어요. 3X라지도 제대로 못 입던 제가. 아유, 아,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이제 뭐, 지금 현재 입으시는 중체 사이즈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36 입고 있습니다. HT로 입고 계시구나. HT36. 네네. 예, HT 36을 입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3, 네, 4도 조금 있으면 들어가시겠어요. 네, 3, 4도 들어가시는데,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보는 눈바디로 이불을 뵀을 때는 지금 현재 사이즈가 77로 보이거든요. 77. 네, 여러분들 한번 아유,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110kg였는데 지금 한 80 몇 킬로가 나간다 해도 뭐 특별히 다이어트나 네, 뭐 저희가 매일 나가서 제주도 본점에 네, 모든 스포츠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맨날 저녁에 하셔라 하셔라 해도 이분이 워낙 바쁘셔서 제주도와 육지를 번갈아 네,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갔다 왔다 하시는 분이라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음, 먹는 거 워낙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아, 맞아요. 그러시는 분이고 저는 이분이 입에서 예, 맛있다 뭐든 먹으면 맛있다 네, 이 소리만 들었지 아우 맛없다 이거 못 네, 먹겠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입는 것만으로 네, 음. 열심히 입어내기만 한 3년 되셨죠, 입으신 게? 제가 2022년 4월에 만났습니다. 아, 2년 되셨네요. 2년밖에 세상에 안 됐어요. 네, 지금 4월이 이제 4월이 곧 오니까 본격적으로 입은 건 1년 반 됐어요. 네. 1년 반. 네. 1년 반에 네, 여러분 110kg가 80kg 될 수 있다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네,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제 곧 77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노인희 사장님 네, 응원합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도 100kg가 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입어내기만 하면 된다. 꼭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다음 지금 네.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사진이 지금 잘려서 하체 부분이 저 핸드폰에 잘려서 보이거든요. 네, 네. 잠깐. 제가 네. 이 사진을 보낸 게 다리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아, 지금 잠깐만. 제 핸드폰에서 제가 다리 부분이 잘렸어요. 잠깐만, 잠깐만. 요게 아마, PT를 네, 만드는 과정에서
잘렸나 본데 제가 다시 한번 네.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좀. 그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셨었는데, 아, 요 사진인 것 같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도고, 그 두 번째 사진이 2019년도, 아마 2019년도 세 번째 사진도 19년도, 2000년도 요때인데, 요 맨 마지막 사진이 3월 16일 날 저희 언니 이제 결혼식 때 사진이에요. 근데 2011년도 사진이나 요 사진을 보면 항상 엄마가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게 반드시 펴지질 못하고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다리는 오다리로 이렇게 벌어지신 상태로 이게 늘 골반이 저희 그 저기 그 있는 바른 자세 설명할 때 보면은 할머니 이렇게 치골 벌어진 그 사진의 모형이 딱 저희 엄마 모습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결혼식 사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은 사진들마다 꼿꼿하게 이렇게 서 계시는 사진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큰엄마는 갈수록, 갈수록 이렇게 젊어지시냐. 뭐 점점 예전에 굽었던 모습이 다 펴지셨다. 막 계속 이제 막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진짜 이 휘어진 다리나 골반 척추 모양이 진짜 바르게 펴지신 거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1년 되셨거든요, 입으신 지. 와, 그래서, 음, 네. 와. 딸로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큰 효도를 하셨네요. 큰 효도를 근데 하셨죠. 올해 저희 엄마가 90세, 90세. 90세인데, 네, 네네. 오히려 70대 때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젊으시다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굉장히 네.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네. 아우, 세상에. 아유, 세상에, 세상에.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네. 되는 장면이네요. 우리 네. 오늘 정은상 맞아요. 마스터에게 네. 무릎에 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자, 무릎이 꺾여 네. 있는데 네. 이 꺾여 있으나 허리가 같이 꺾여 있고, 네, 들려 있는 이런 음. 상태인데 우리 거 중체를 입으시면서 네, 골반이 내려가면서 이 오다리가 음. 예뻐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예, 이 결혼식장에서 입으셨던 롱 자켓이었지만 다리를 밑에 있는 다리를 보셔도 한쪽만 보셔도 네. 네. 자세가 어떤지 다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예, 늘 이렇게 몸이 꺾여 있었고 음. 누군가를 이렇게 서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보시면 꺾여 있었던 걸 보시게 되는데 네, 꼿꼿하게 아주 언제 내가 꺾였냐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음. 네,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노인희 사장님한테 이 효녀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효녀에게. 네, 뭐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어렵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기 제주도에서는 또 창업 부모님에게 꼭, 설명회 중인데 나오셔갖고 지금 또 얘기해 주시느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변에 우리 네. 이런 어르신들 진짜 네. 많으시죠? 네, 이런 어르신들 진짜 많습니다. 이제 곧 4월 지나고 5월이 되면 여러분 어버이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 사드려야 돼? 아버지한테 뭘 해드려야 돼? 네, 우리 스승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돼?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70세가 넘어가시면 우리 회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미래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세트. 네, 어른들에게, 70세 넘으신 어른들에게 미래 세트를 선물을 하시고 멤버십도 가입하시면 네, 미래 세트를 입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정상 마스터가 오늘 나오셔서 하신 얘기가 무릎이 문제라면 어디를 먼저 잡아라? 중체로 허리를 먼저 잡아라. 네, 멋지게 오늘 강의해 주셨는데 다 담으시고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떻게 뭘 선물하신다? 미래 세트, 미래 세트, 네, 선물하시는 걸로 주변에, 네, 그러면 구부러진 다리도, 네, X 다리도, 네, 전부 다, 네,
그 부모님의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해 드릴 건,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 우리 제품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 PT770이 흰다리로 특허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올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따로. 네. 방송 중이라, 네, 정정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출첵은요, 드디어, 네, 그 스쿼트를 66개 도전하면서 오늘 또 120kg에서 80kg가 된 사연, 오다리가 쫙 펴져서, 꼿꼿하게 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내일 또 출첵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